야 강지연, 네가 감히 시어미가 자고 있는 집을 함부로 팔아넘겨. 현관문 도어록이 강제로 열리고 낯선 부동산 업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을 때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제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내놓은 제 집인데 누구신데 남의 집에 계세요? 아들 집인 줄 알고 평생 제 위에서 상전 노릇을 하던 시어머니는 이혼 하루 만에 맨발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신들이 걷어찬 며느리가 사실은 모든 부와 권력을 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까지 내던진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 그들을 향한 가장 우아하고 잔혹한 참교육이 이제 막을 올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명숙이 얇은 속옷 차림으로 넓은 침대에 누워 요란하게 코를 골고 있습니다. 이혼 처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오후입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문이 억지로 열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이명숙이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명숙이 헐레벌떡 거실로 뛰어나가며 날카롭게 소리칩니다. 아니, 누구 맘대로 남의 집구석에 함부로 문을 열고 쳐들어와. 거실에는 낯선 부동산 중개업자와 줄자를 든 집수리업자, 그리고 젊은 부부가 서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가방에서 하얀색 종이를 꺼내 흔들며 대답하죠. 여기가 어제 아주 싼 값에 나온 집입니다. 젊은 부부 중 남편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집 계약금은 어젯밤에 벌써 보냈습니다. 이명숙이 맨발로 바닥을 쿵쿵 구르며 악을 씁니다. 무슨 미친 소리야.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인데 누가 팔아. 당장 안 나가. 중개업자가 도장이 꽉 찍힌 계약서를 이명숙의 코앞까지 바짝 들이밀며 말합니다. 집주인 강지연 씨가 직접 내놓은 집 맞습니다. 중개업자가 집수리업자를 향해 손짓하며 지시합니다. 아주머니, 집 비워주기로 하셨으니 얼른 방 크기부터 재세요. 이명숙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꽉 집어듭니다. 이명숙이 강지연의 번호를 찾고 통화 버튼을 거칠게 누르죠. 이명숙이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야 강지연, 네가 감히 시어미가 자고 있는 집을 함부로 팔아넘겨. 강지연이 아주 싸늘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줌마, 제가 내놓은 제 집인데 누구신데 남의 집에 계세요? 이명숙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가쁜 숨을 헐떡입니다. 뭐 아줌마, 너 지금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집 계약 취소해. 강지연이 볼펜 뚜껑을 딸깍거리며 무심하게 말하죠. 어제부로 우리 남남된 거 잊으셨어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릅니다. 강지연이 이명숙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립니다. 시간은 하루 전 이혼 법원 앞입니다. 강지연이 박준호가 다른 여자와 여관에 들어가는 영상과 이명숙의 욕설 녹음기를 내고 이혼 재판에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박준호가 빨간색 비싼 자동차를 몰고 온 젊은 유리에게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박준호가 유리의 얇은 허리를 꽉 감싸 안으며 턱을 거만하게 치켜듭니다. 늙고 억센 여자 대신 이제 어리고 예쁜 내 진짜 마누라랑 호강하며 살 거다. 강지연은 박준호의 헛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며 시선도 주지 않죠. 강지연이 자기 회사 돈과 아파트 서류가 든 가방을 꽉 움켜쥐고 뒤돌아섭니다. 유리가 강지연의 뒷모습을 흘겨보며
박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마구 비빕니다. 오빠, 어머님 모시고 살려면 엄청 크고 좋은 아파트가 필요해. 박준호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콧방귀를 뀌고 큰 소리를 칩니다. 걱정 마. 저 여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조만간 내 이름으로 싹 다 뺏어올 거니까. 다시 현재 시간의 아파트 거실입니다. 이명숙이 거실 바닥에 털썩 드러누워 팔다리를 마구 휘저으며 발버둥 칩니다. 이명숙이 천장을 보며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죠. 못 나가.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나가. 며느리년이 미쳐가지고 시어미를 쫓아내네. 중개업자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덩치 큰 이삿짐 직원 3명과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경찰이 이명숙의 양팔을 단단히 잡아 끌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집에서 나가라는 법원 명령 떨어졌으니 당장 나오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서로 잡아갑니다. 이명숙이 안 나가려고 현관문 기둥을 꽉 붙잡지만 억지로 밀려납니다. 이명숙은 옷장에 숨겨두었던 비싼 명품 가방 3개와 번쩍이는 금붙이, 비싼 시계만 간신히 품에 꽉 끌어안은 상태입니다. 이명숙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 차림으로 차가운 복도 밖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지죠. 길거리에 쫓겨난 이명숙이 아들 박준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그 시간 박준호는 유리를 데리고 시내 최고급 식당 창가 자리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습니다. 박준호가 검은색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며 턱을 치켜듭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요리로 2사람 주시오. 술도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오고. 종업원이 계산기를 확인한 뒤 몹시 곤란한 표정으로 카드를 2손으로 돌려줍니다. 손님, 이 카드는 정지된 카드입니다. 다른 카드를 주셔야겠습니다. 박준호가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며 탁자를 주먹으로 쾅 내리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가족회사 카드인데 당장 다시 긁어봐. 식당 지배인이 다가와 박준호의 어깨를 힘주어 밖으로 확 밀어냅니다. 손님,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시면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비원들에게 양팔이 꽉 잡혀 식당 밖으로 비참하게 쫓겨난 박준호가 주머니에서 울리는 전화를 꺼내봤죠. 이명숙이 전화기 너머로 엉엉 통곡하며 악을 씁니다. 준호야, 강지연 그 독한 년이 집을 팔아넘겨서 나 길거리로 쫓겨났다. 내 짐도 다 버려졌어. 박준호가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며 휴대전화를 길바닥에 냅다 패대기 칩니다. 강지연, 감히 내 카드를 막아버리고 우리 엄마를 쫓아내. 갈 곳을 잃은 이명숙과 박준호가 유리가 잠시 살고 있는 낡은 방으로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기사가 뒷좌석을 돌아보며 손을 불쑥 내밀죠. 손님, 택시비 45,000원입니다. 박준호가 바지 주머니를 마구 뒤적거리다 유리의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유리야, 오빠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네. 네가 먼저 내라. 유리가 미간을 확 찌푸리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택시기사에게 신경질적으로 건넵니다. 여기요. 잔돈은 됐어요. 좁고 냄새나는 방바닥에 3사람이 다리를 구부리고 처량하게 앉습니다. 유리가 이명숙의 품에 소중하게 안긴 비싼 가방과 번쩍이는 금붙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유리가 박준호와 이명숙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사이 고개를 조용히 돌리죠. 유리가 등 뒤로 휴대전화를 숨긴 채 차가운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빠르게 문자를 보냅니다. 같은 날 늦은 밤 튼튼한 자물쇠가 달린 강지연의 친정집입니다. 강지연이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새근새근 잠든 6살 딸 강수아의 이마에 조용히 뽀뽀합니다.
강지연이 강수아의 통통한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입니다. 수아야, 모기 같은 시댁 식구들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갔어. 엄마가 널 완벽하게 지켜줄게. 강지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반듯하게 앉습니다. 강지연이 책상 위에 놓인 빵집 사업을 전국으로 넓히는 두꺼운 계획서를 활짝 펼치죠. 강지연이 빨간색 펜을 단단히 쥐고 계획서의 첫 페이지에 있는 서명칸에 자기 이름을 아주 힘차게 적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명숙과 박준호가 좁은 방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화를 잔뜩 키웠습니다. 박준호가 씩씩거리며 강지연이 일하는 번화가 한가운데의 커다란 빵집 문을 발로 쾅 차며 거칠게 열고 들어갑니다. 박준호가 아침 장사를 준비하며 유리 진열장을 정성껏 닦고 있던 직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확 밀쳐버리며 소리칩니다. 야, 너희 사장 당장 튀어나오라고 해. 감히 내 카드를 막고 혼자 배불리 먹고 살 줄 알았어. 이명숙이 가게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가 수십만 원짜리 비싼 케이크들을 두 손으로 싹 쓸어버리며 악을 씁니다. 이 못된 년아, 어디 늙은 시어미를 쫓아내고 두 다리 뻗고 장사할 수 있을 줄 알아. 유리 진열장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크림과 빵 조각이 바닥에 엉망으로 지시겨집니다. 박준호가 2층 사무실 문을 향해 거칠게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강지연 당장 내려와. 위자료로 5억 원 안 내놓으면 가게 앞에 천막 치고 장사 영영 못하게 끝장을 낼 테니까. 이명숙이 아침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 앞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치며 통곡합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억울한 사연 좀 들어보소.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시어미를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쫓았어요. 가게 안에 손님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며 휴대전화 사진기를 켜고 이명숙이 난동 부리는 모습을 찍기 시작합니다. 강지연이 2층 계단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며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강지연이 가게 직원에게 손짓하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하죠. 직원들 다치지 않게 다 뒤로 물러서세요. 출입문 철창 완전히 내리고 전부 잠그세요. 출입문이 철컹 소리를 내며 굳게 닫히자 박준호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강지연이 천장에 달린 감시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꼿꼿하게 서서 말합니다. 두 분이 물건 부수고 거짓말하는 소리 전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방금 내 변호사 컴퓨터로 다 보냈습니다. 박준호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강지연을 향해 돌진하며 주먹을 높이 치켜듭니다. 이 아주 독한 년이 끝까지 사람을 얕봐. 강지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 뒷문으로 덩치가 큰 경호원 6명과 경찰관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옵니다. 경찰관이 경찰봉을 빼들고 굳어버린 박준호의 양팔을 뒤로 꺾어 누르며 단호하게 소리칩니다. 가만히 계세요. 남의 장사 망치고 물건 부순 죄로 당장 잡아갑니다. 경찰관이 버둥거리는 이명숙과 박준호의 손목에 차가운 쇠수갑을 철컥 채워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갑니다. 경찰서 책상 앞에서 강지연의 변호사가 두꺼운 종이 뭉치를 이명숙의 코앞에 툭 던지며 말합니다. 이혼 재판 때 판사님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 완벽하게 어기셨습니다. 부서진 가게 물건값만 1억 원입니다. 유치장 쇠창살 안에 갇힌 이명숙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쥐며 훌쩍거립니다. 준호야, 나 늙어서 감옥 가기 싫다. 1억 원이 웬 말이냐? 우리 이제 어쩌면 좋아. 박준호가 쇠창살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며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유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준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빕니다. 유리야, 오빠 지금 경찰서에 갇혔어. 가게 주인한테 물어줄 돈 좀 급하게 빌려주라. 내가 나가면 10배로 갚을게. 유리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머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장 빼내줄게. 그런데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잖아. 오빠 주식 통장 마지막 비밀번호가 뭐야? 박준호가 숨도 쉬지 않고 손가락을 꼽아가며 대답합니다. 852863. 그거 다 팔면 7천만 원은 나올 거야. 유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유리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한 번 더 끈질기게 묻습니다. 어머님이 어제 챙겨온 그 비싼 가방들이랑 금부치들, 방구석 어디에 숨겨뒀어? 그거라도 당장 금은방에 팔아서 돈 보태야지. 이명숙이 박준호의 전화를 확 빼앗아 들고 침을 튀기며 소리칩니다. 유리야, 부엌 찬장 열면 까만 봉투 안에 꽁꽁 숨겨놨다. 얼른 팔아서 우리 준호부터 빼내다오. 유리가 소리 없이 낄낄 웃으며 아주 매정하게 내뱉습니다. 네, 어머님. 아주 잘 알겠습니다. 유리가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곧바로 콧노래를 부르며 싱크대 찬장을 벌컥 엽니다. 유리가 이명숙의 번쩍이는 금부치와 비싼 시계들을 커다란 여행 가방에 모조리 쓸어 담습니다. 한편 엉망이 된 가게를 지켜보던 강지연이 구두 발끝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밀어내며 직원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울상 지을 것 없어요. 어차피 낡은 물건들 다 바꿀 때 됐습니다. 이참에 아주 비싸고 좋은 물건들로 가게 새로 꾸미는 공사 당장 시작하세요. 강지연이 도심 한복판에 아주 큰 건물을 사기 위해 은행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진땀을 닦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밀어냅니다. 사장님, 이혼 재판 중에 묶였던 회사 돈 심사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당장 그 큰 돈은 못 빌려드립니다. 강지연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탁자 위의 찻잔을 만지작거립니다. 제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밀린 적이 없는데 당장 돈을 못 줍니까? 지점장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몹시 죄송한 표정을 짓습니다. 최근 은행 규칙이 아주 깐깐해져서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같은 날 늦은 밤입니다. 이명숙과 박준호가 나라에서 정해준 변호사 덕분에 겨우 풀려나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박준호가 텅 빈 바지 주머니를 몽땅 뒤집어가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엄마, 유리 이 기집애는 아까부터 왜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나 택시비도 없는데 어떡해? 이명숙이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질질 끌며 박준호의 등짝을 찰싹 때립니다. 네가 돈 다 찾아오라며. 얼른 걷기나 해. 밖에서 얼어 죽겠다. 두 사람이 아주 차갑고 매서운 밤바람을 맞으며 3시간이나 걸어 유리의 낡은 방 앞에 도착합니다. 박준호가 새빨갛게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꾹꾹 누릅니다. 문에서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소리가 복도에 삐빅하고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박준호가 미간을 팍 구기며 비밀번호를 다시 강하게 쾅쾅 누르죠. 아니 문이 왜 이래? 자물쇠가 고장났나? 이명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굳게 닫힌 문고리를 미친 듯이 덜컥거리며 흔듭니다. 준호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박준호가 두 주먹으로 튼튼한 문을 미친 듯이 쾅쾅 내리치며 크게 소리칩니다. 유리야, 문 열어. 방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문 열라고. 이명숙이 복도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다리를 뻗고 엉엉 소리 내어옵니다. 아이고 쫄딱 망했다. 내 비싼 가방이랑 금부치 몽땅 들고 도망갔네.
이 등신 같은 놈아, 네가 비밀번호 다 알려줬잖아. 박준호가 두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으며 굳은 벽에 이마를 쾅쾅 찢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복도 바닥에 버려진 낡은 종이 상자를 덮고 밤을 새운 이명숙이 몸을 웅크린 채 오들오들 떱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고 쇠파이프를 든 험악한 인상의 사내 대여섯 명이 우르르 내리며 복도를 가득 채우죠. 짧은 머리에 흉터가 있는 사채업자 두목이 구두발로 박준호의 다리를 걷어차며 소리칩니다. 어이 박준호, 여기서 몰래 숨어 있으면 우리가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박준호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펄쩍 뛰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두목이 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박준호의 얼굴에 거칠게 집어 던집니다. 내 놈이 박준호 맞잖아. 내 어린 애인이 내 이름으로 우리한테 5억 원이나 빌려 쓰고 도망갔다. 이명숙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집어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악을 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유리가 돈을 빌리고 도망가다니. 두목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서늘하게 말하죠. 이 서류 똑똑히 봐. 연대 보증인 이름에 내 놈 이름이랑 손가락 도장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잖아. 박준호가 억울하다는 듯이 두 손을 마구 저으며 뒤로 물러섭니다. 아닙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유리가 내 신분증을 몰래 훔쳐가서 버린 짓이라고. 두목이 박준호의 옷깃을 거칠게 틀어쥐고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정을 봐줄 것 같아? 당장 빌린 돈이랑 이자 전부 내놔. 두목이 쇠파이프를 번쩍 들어 박준호의 무릎을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박준호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명숙이 두목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한 짓이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두목이 이명숙의 어깨를 발로 툭 차서 밀어내며 호통을 칩니다. 시끄러워. 돈 안 갚으면 오늘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사내들이 굳게 닫힌 오피스텔 현관문을 부수려고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며 소란을 피웁니다. 박준호가 피가 흐르는 다리를 질질 끌며 이명숙의 팔을 꽉 낚아챕니다. 박준호가 이명숙을 등 떠밀며 비상계단으로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빈민가 골목입니다. 창문 하나 없는 월세 15만 원짜리 비좁은 방구석에 두 사람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벽지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죠. 한편 강지연이 식당 확장을 위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식당의 단독방에서 넥타이를 맨 박 대표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박 대표는 외식업계에서 남의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로 아주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입니다. 박 대표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강지연에게 두꺼운 계약서를 쓱 내밉니다. 강 사장님, 자금이 많이 급하시죠? 제가 100억 원을 거뜬히 투자할 테니 상표 이름과 핵심 요리 비법을 제 유령 회사로 잠시 넘기시죠. 강지연이 계약서에 붉은 줄이 쳐진 억지스러운 조건을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투자금은 감사하지만 제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라는 건 회사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박 대표가 헛기침을 하며 과장된 손짓으로 뻔뻔하게 변명하죠. 아이고,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그저 제 투자금을 잃지 않기 위해 걸어두는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강지연이 계약서를 박 대표 쪽으로 툭 밀어내며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런 식의 불공정한 꼼수 거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강지연이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가버리자
박 대표가 탁자 밑에서 주먹을 꽉 쥐며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그날 늦은 밤 박 대표가 강지연의 매장에서 일하는 20대 부점장 최윤희를 외진 골목으로 몰래 불러냅니다. 박 대표가 5만 원권이 가득 든 두툼한 돈봉투를 최윤희의 두 손에 쥐어주며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오늘 밤 금고를 열고 요리 비법이 적힌 공책 원본만 훔쳐오면 이 엄청난 돈은 다 당신 겁니다. 최윤희가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묻습니다. 사장님이 새로 열 매장의 점장 자리도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거 맞죠? 박 대표가 음흉하게 웃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입니다. 물론입니다. 그 공책만 제 부하 직원에게 넘겨주면 내일 당장 점장으로 발령 내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지연이 매장 2층 사무실 의자에 앉아 감시 카메라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윤희가 영업이 끝난 텅 빈 주방 주변을 극도로 불안하게 서성이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강지연이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며 깊은 한숨을 푹 내쉽니다. 저 여자가 원장실 금고 앞을 자꾸 기웃거리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함부로 경찰에 넘길 수도 없고 큰일이네. 며칠째 물로만 배를 채운 이명숙이 굶주림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어두운 밤거리를 비틀거리며 배회합니다. 이명숙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고 검은색 소문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강지연의 매장 뒷골목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갑니다. 이명숙이 커다란 쓰레기통을 미친 듯이 뒤지며 혼잣말을 웁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손님들이 먹다 남겨서 버린 빵 조각이라도 찾아야 내가 살지. 이명숙이 쉰내가 나는 봉투를 마구 뜯어내던 중 굳게 닫힌 매장 뒷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잔뜩 웅크립니다. 최윤희가 품속에 낡은 요리 비법 공책을 꼭 껴안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골목으로 살금살금 걸어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뚜벅뚜벅 다가와 최윤희에게 두 손을 쑥 내밉니다. 물건은 흠집 없이 무사히 가져왔습니까? 박 대표님이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최윤희가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공책을 막 넘겨주려는 찰나입니다. 쓰레기통 뒤에 숨어 두 사람을 지켜보던 이명숙의 두 눈동자가 탐욕으로 무섭게 번쩍입니다. 이명숙이 입맛을 다시며 속으로 딴 생각을 품죠. 저 공책만 내가 중간에서 냅다 가로채서 그 대표란 사람한테 직접 팔아넘기면 이 끔찍한 고시원을 당장 탈출할 수 있겠구나. 이명숙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빈 유리병을 주워 반대편 담벼락 쪽으로 아주 힘껏 던집니다. 유리병이 단단한 벽에 부딪혀 와장창 깨지는 요란한 소리에 최윤희와 사내가 깜짝 놀라 반대편으로 고개를 획 돌립니다. 이명숙이 바로 그 틈을 타 어둠 속에서 거칠게 튀어나와 최윤희의 손에 있던 공책을 마구잡이로 낚아챕니다. 이명숙이 공책을 품에 안고 골목길 바깥을 향해 헐떡거리며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합니다. 최윤희가 텅 빈 자신의 두 손을 보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도둑이야. 당장 내 요리 공책 내놔. 이명숙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지만 골목을 벗어나기도 전에 육중한 덩치의 사내와 정면으로 강하게 부딪힙니다. 매장 바깥을 밤낮으로 철저하게 순찰하던 강지연의 사설 경호원입니다. 경호원이 이명숙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틀어쥐고 차가운 바닥으로 사정없이 엎어뜨립니다. 이명숙이 시멘트 바닥에 코를 박고 안 잡히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푹 눌렀었던 모자가 훌렁 벗겨집니다. 이명숙의 꼬질꼬질하게 때가 낀 얼굴과 산발이 된 머리카락이 밝은 가로등 불빛 아래 그대로 다 드러나죠.
소란을 듣고 2층 사무실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온 강지연이 이명숙의 쭈그러진 얼굴을 확인하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강지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쏘아붙입니다. 아니, 아주머니가 도대체 왜 남의 매장 쓰레기통을 뒤지다 못해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십니까? 이명숙이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씩씩거리며 몹시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내가 안 훔쳤어. 저 젊은 년이 저 시커먼 남자한테 귀한 걸 몰래 팔아넘기려는 걸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막아준 거다. 강지연이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며 상황을 단번에 눈치채고 경호원들을 향해 곧바로 손가락질하며 크게 지시합니다. 저기 골목 끝으로 도망가려는 저 두 사람 당장 붙잡아서 내 앞에 무릎 꿇어 앉히세요. 강지연이 경호원에게 제압당에 엎드려 있는 이명숙의 손에 꽉 쥐어 있던 요리비법 공책을 단숨에 확 빼앗아듭니다. 강지연이 겁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최윤희와 이명숙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주 차갑고 통쾌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주머니의 그 멍청하고 어설픈 도둑질 덕분에 우리 매장 돈을 빼먹으려던 첩자를 아주 완벽하게 잡아냈네요. 이명숙이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끌려간 바로 다음 날 오전입니다. 강지연이 매장 안에서 배신자 최윤희를 경찰에 곧바로 넘겨버립니다. 강지연이 박 대표의 회사로 투자 계약을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 증명과 형사고소 경고장을 아주 매섭게 써서 발송합니다. 도둑과 첩자를 완벽하게 쫓아냈지만 강지연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가득하죠. 당장 매장을 전국으로 늘려야 하는데 아주 큰 돈을 구할 길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강지연이 텅 빈 매장 탁자에 멍하니 앉아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 이대로 확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매장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며 평소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디저트를 즐기던 백발의 단골 노신사가 들어옵니다. 노신사의 뒤로 검은 양복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건장한 수행원 10여 명이 줄을 지어 따라 들어오죠. 노신사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식품 대기업을 이끄는 한정민 회장입니다. 한정민 회장이 뚜벅뚜벅 걸어와 강지연이 앉은 탁자 맞은편 푹신한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수행비서가 강지연의 눈앞에 아주 두꺼운 사업 분석 보고서, 종이 뭉치와 고급스러운 명함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한정민 회장이 주름진 얼굴에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엽니다. 강지연 사장님,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강 사장님의 뛰어난 장사 솜씨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명함에 적힌 화려한 직함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한정민 회장님,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한정민 회장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묵직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제안하죠. 박 대표 같은 악질적인 기업 사기꾼들을 단숨에 쳐내는 그 단호한 결단력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대기업의 막강한 돈과 백화점 유통망을 전부 내어줄 테니 나와 똑같이 반반씩 지분을 나누어 새 회사를 차려봅시다. 강지연이 한정민 회장의 엄청난 제안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니다. 강지연이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고 빨간색 펜을 꽉 쥡니다. 강지연이 계약서 종이 위에 쓱싹쓱싹 줄을 긋고 새로운 글씨를 거침없이 적어 내려갑니다. 강지연이 수정이 끝난 계약서를 한정민 회장 쪽으로 당당하게 밀어주며 똑박또박 말합니다. 회장님의 파격적인 제안은 아주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상표의 주인은 오직 저 하나라는 조건과 제 마음대로 회사를 꾸려간다는
경영권 방어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겠습니다. 한정민 회장이 붉은 글씨가 가득한 계약서를 유심히 훑어보며 호탕하게 껄껄 웃습니다. 하하, 정말 사업가로서 배포가 아주 큰 젊은이입니다. 내 당장 이 수정된 계약서에 서명하지요. 한정민 회장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만년필을 꺼내 시원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한정민 회장이 뒤에 서 있는 수행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려 단호하게 지시하죠. 당장 오늘 오후에 강지연 사장님 법인 통장으로 100억 원을 지체 없이 쏴주세요.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오자마자 시내 한복판에서 제일 비싸고 높은 건물 1층을 통째로 빌리는 화려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최고급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강지연의 새로운 매장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하죠. 한편 매서운 칼바람이 쌩쌩 부는 도시 외곽의 거친 공사판입니다. 박준호가 흙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비틀거립니다. 박준호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라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막노동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이명숙이 며칠을 굶어 훌쭉해진 배를 부여잡고 공사판으로 절뚝거리며 걸어옵니다. 이명숙이 일꾼들이 먹고 남긴 커다란 밥통을 미친 듯이 뒤져 차갑게 식은 찌꺼기, 밥을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남이 먹다 남긴 밥부스러기가 아주 꿀맛이네. 박준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바닥에 심하게 나뒹굽니다. 박준호의 종아리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굵은 쇠기둥이 깊숙하게 푹 찔려버리죠. 박준호가 붉은 피가 솟구치는 종아리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땅바닥을 마구 구르며 처절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아, 내 다리, 뼈가 부서졌어. 사람 살려. 이명숙이 깜짝 놀라 손에 쥐고 있던 밥그릇을 팽개치고 박준호에게 달려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이고 준호야. 피가 철철 난다. 여기서 이러다 죽겠다. 얼른 병원부터 가자. 박준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며 이명숙을 향해 악을 씁니다. 엄마, 나 수중에 단돈 1,000원도 없어. 병원 갈 돈이 도대체 어디 있어? 박준호가 공사장 구석에 굴러다니던 마시다 만 소주병을 낚아채듯 집어듭니다. 박준호가 끔찍한 상처 위에 독한 소주를 콸콸 들이부으며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습니다. 공사판 휴게실 구석에 누군가 버리고 간 금이 간 태블릿 PC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박준호가 상처를 움켜쥐고 헐떡거리다 우연히 그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됩니다. 화면 속에서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강지연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당당하게 웃고 있죠. 뉴스 진행자의 흥분한 목소리가 좁은 휴게실에 아주 크게 울려 퍼집니다. 청년 사업가 강지연 대표가 대기업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아 도심 랜드마크에 최고급 대형 매장을 오픈합니다. 박준호가 강지연의 눈부신 프로필 사진을 보자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며 화면 기기를 바닥에 쾅 내리쳐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박준호가 피가 흐르는 다리를 주먹으로 퍽퍽 치며 악독한 증오심을 불태웁니다. 강지연, 넌 대기업 회장 손잡고 떵떵거리며 호강하는데 나는 여기서 썩어가. 내가 내 돈을 모조리 다 빼앗고 말 거다. 시간이 흘러 강지연의 새로운 대형 매장이 문을 여는 역사적인 첫날입니다. 건물 밖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줄을 지어 서 있고 수많은 유명 방송인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강지연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민 우아한 모습으로 매장 입구에 깔린 붉은 융단 위에 섭니다.
강지연이 자신을 축하하러 달려온 6살 딸 강수아를 품에 꽉 껴안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강지연이 백발의 한정민 회장과 나란히 서서 황금색 가위로 개업 축하 테이프를 싹둑 자릅니다. 수많은 사진기자의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고 사람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화려한 도심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강지연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립의 첫 발을 힘차게 내디디며 눈부신 앞날을 맞이합니다. 강지연이 한강 물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00평짜리 최고급 아파트 거실의 푹신한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7살이 된 강수아가 넓은 거실 한가운데서 커다란 피아노 건반을 경쾌하게 톡톡 누릅니다. 노란 머리의 외국인 돌봄 교사가 강수아의 연주를 듣고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마구 칩니다. 강수아 어린이 피아노 치는 솜씨가 아주 훌륭합니다. 타고난 천재 같아요. 강지연이 따뜻한 차가 담긴 예쁜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활짝 웃습니다. 선생님이 매일 꼼꼼하고 다정하게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강수아가 피아노 의자에서 폴짝 뛰어내려 강지연의 품으로 쏙 안기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내가 매일매일 엄마한테 아름다운 노래 쳐줄게. 강지연이 강수아의 통통한 볼에 뽀뽀를 여러 번 쪽쪽 맞추며 다정하게 속삭이듯 대답하죠. 엄마는 우리 예쁜 수아만 곁에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며칠 뒤 강지연이 백화점 최고급 고객 전용 휴게실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모님들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번쩍이는 보석 목걸이를 한 사모님이 경제책자를 탁자 위에 쫙 펼치며 호들갑을 떱니다. 강지연 사장님, 이번 달 경제책자 표지 사진이 아주 당당하고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강지연이 찻잔을 가볍게 두 손으로 쥐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주요 백화점에 새로 낸 매장 50개가 손님들 덕분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사모님이 강지연의 손을 덥석 잡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죠. 젊은 나이에 자기 힘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주말마다 최고급 비행기 타고 외국 바닷가로 여행 가신다면서요? 강지연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수아 데리고 맑은 바다가 있는 곳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쌩쌩 들어오는 비좁은 빈민가 고시원 단칸방입니다. 이명숙이 낡고 얇은 이불을 턱 끝까지 바짝 끌어올리고 덜덜 떨며 앓는 소리를 냅니다. 아이고 준호야, 방바닥에 얼음장 같은 찬기가 올라온다. 나 진짜로 얼어 죽겠다. 박준호가 화면이 심하게 금간 휴대전화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이를 빠득빠득 갈며 소리칩니다. 엄마, 강지연 이 독사 같은 기집애가 한강이 다 보이는 제일 비싼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대. 이명숙이 가슴을 두 주먹으로 퍽퍽 치며 악을 씁니다. 시어미는 냉골 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는데 지 혼자 저렇게 호강하고 살다니 벼락을 맞을 거다. 갑자기 고시원 낡은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부서질 듯 열리고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방 안으로 무자비하게 들이닥칩니다. 사채업자 두목이 구두발로 방바닥을 마구 구르며 천둥같이 호통을 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놈들아. 빌린 돈 이자 낼 날짜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어. 박준호가 겁에 질려 방구석으로 바짝 기어가며 두 손을 싹싹 비비고 애원합니다. 형님, 제발 며칠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어떻게든 막일이라도 해서 돈을 꼭 구해오겠습니다. 두목이 점퍼 주머니에서 차가운 쇠집게를 꺼내더니 박준호의 오른손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두목이 박준호의 새끼손가락을 쇠집게로 꽉 물고 그대로 꺾어 비틀어 버립니다. 박준호가 눈알이 하얗게 뒤집히며 짐승처럼 처절한 비명을 허공에 내지르죠. 아, 내 손가락 부러진다. 형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명숙이 두목의 굵은 팔을 두 손으로 마구 긁어대며 통곡합니다. 우리 아들 숨 넘어간다. 이 무식한 놈들아, 당장 아들 몸에서 떨어져라. 두목이 이명숙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확 휘어잡아 시멘트 벽 쪽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립니다. 두목이 바닥에 쓰러진 박준호의 명치를 구두발로 꽉 밟고 아주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딱 3일 시간 준다. 그때도 못 구하면 진짜 내 놈 목숨줄을 끊어갈 거다. 사채업자들이 거칠게 방문을 박차고 빠져나가자 박준호가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을 부여잡고 엉엉 웁니다. 아이고 엄마, 당장 그 엄청난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이명숙이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피를 소매로 닦으며 눈을 아주 독하게 부릅뜹니다. 준호야, 수아를 확 납치해서 강지연 그년한테 돈 내놓으라고 당장 협박해. 박준호가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양옆으로 젓습니다. 친딸을 어떻게 납치합니까? 이명숙이 박준호의 굽은 등짝을 아주 세게 후려치며 매섭게 호통을 칩니다. 당장 네가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는데 핏줄이 무슨 소용이야. 수아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전 재산을 바칠 거다. 이명숙이 주름진 얼굴로 아주 교활한 미소를 짓죠. 수백만 원씩 내는 외국어 유치원에 다닌단다. 돌봄 교사 뒤통수 7시간 맞춰서 확 채가면 된다. 다음 날 늦은 오후 박준호가 낡은 승합차 운전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숨어 있습니다. 박준호가 고급 사립 유치원 정문 앞 골목길을 매의 눈으로 노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전담 돌봄 교사가 수아를 데리러 나오는 시간이 매일 오후 4시 30분이구나. 박준호가 땀이 찬 두 손으로 자동차 둥근 핸들을 꽉 움켜쥡니다. 경호원들이 건물 뒤편을 순찰하러 도는 딱 3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이 생겨. 무조건 그때 낚아채야 해. 같은 날 저녁 화려한 도심 최고급 연회장입니다. 강지연이 붉은색 연회복을 입고 한정민 회장과 나란히 서서 축하 포도주 잔을 높이 치켜듭니다. 외국 시장까지 매장을 넓히는 엄청난 계약을 완벽하게 성공하고 성대한 잔치를 연 것입니다. 한정민 회장이 강지연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며 칭찬합니다. 강지연 대표, 외국 진출 계약 서류 도장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강지연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한정민 회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하죠. 회장님께서 막강한 자본을 아낌없이 밀어주신 덕분입니다.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강지연이 무대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 확성기를 단단히 잡고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의 눈부신 미래를 위하여 다 같이 잔을 힘차게 부딪힙시다. 연회장 천장에서 화려한 종이 폭죽이 펑펑 터져내리고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넓은 홀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강지연이 끔찍한 시집살이의 상처를 전부 보상받는 듯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을 만끽합니다.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 그 순간 연회장 구석 탁자 위에 놓인 강지연의 붉은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다급하게 번쩍번쩍 빛을 냅니다. 사람들의 요란한 함성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강지연의 귀에 전혀 닿지 않죠. 어두운 가방 속 휴대전화 화면 창에 수아를 보살피는 전담 돌봄 교사가 보낸 절박한 문자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수아가 방금 낯선 남자에게 납치되었으니
제발 당장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강지연이 뒤늦게 가방 안에서 번쩍이는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 쥐고 있던 투명한 유리잔을 대리석 바닥에 쨍그랑 떨어뜨립니다. 강지연이 사색이 된 얼굴로 붉은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고 화려한 연회장을 미친 듯이 빠져나옵니다. 강지연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던 차를 집어타고 바람처럼 쌩쌩 달려가 유치원 앞 골목길에 급하게 내리죠.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지고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든 외국인 돌봄 교사가 강지연을 보자마자 차가운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아 가방을 챙기려고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에 수아 친아빠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칼이나 몽둥이도 전혀 없이 너무 조용히 수아 입을 틀어막고 번쩍 안아들더니 남의 차에 태워서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강지연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꽉 쥐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강지연이 피가 거꾸로 솟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으로 절박하게 악을 씁니다. 서장님, 제 어린 딸이 낯선 차에 강제로 납치당했습니다. 제발 당장 긴급 수색 명령을 내리고 온 동네 도로를 샅샅이 막아주세요. 제 딸 목숨이 지금 당장 위험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경찰서장이 몹시 귀찮고 짜증난다는 듯 크게 하품을 섞어가며 느릿느릿 대답합니다. 아이고, 강 사장님, 일단 놀란 가슴 진정하십시오. 무서운 흉기를 휘두른 것도 아니고 친아빠가 자기 핏줄 보고 싶어서 몰래 데려간 건데 경찰이 함부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안 양육권 다툼이니 일단 하루 정도는 얌전히 집에 가서 기다려 보시죠. 강지연이 경찰의 아니라고 답답한 대답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치아를 빠득빠득 억세게 갑니다. 하루를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라고요? 내 딸이 저 미친 인간들 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가하게 집안 싸움 타령입니까? 강지연이 전화를 거칠게 뚝 끊어버리고 곧바로 한정민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를 토하듯 다급하게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죠. 회장님, 경찰이 남의 집안일이라며 꼼짝도 안 합니다. 제발 회장님이 곁에 두시는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들과 정보 빠른 사설 탐정들을 오늘 밤 전부 다 제게 빌려주십시오. 제 모든 재산과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한정민 회장이 아주 묵직하고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립니다. 강 대표, 엎드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돈과 힘을 몽땅 풀어서라도 우리 수아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게 당장 찾아올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리십시오. 그 시각 전기가 모두 끊겨 칠흑같이 캄캄하고 찬 바람이 칼날처럼 쌩쌩 부는 산동네 철거촌의 아주 낡고 더러운 고시원 단칸방입니다. 박준호가 입에 질긴 청테이프가 칭칭 감긴 강수아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짐짝처럼 거칠게 내동댕이 칩니다. 박준호가 경찰이 추적할 수 없는 구형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강지연에게 화면 통화를 겁니다. 화면 너머로 굵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눈물 범벅이 된 강수아의 모습을 본 강지연이 심장을 두 손으로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오열합니다. 수아야, 내 새끼 수아야. 많이 무섭지? 엄마가 지금 당장 너 구하러 달려갈 테니까 꼭 참고 조금만 기다려. 박준호가 통화 화면을 향해 누런 이를 훤히 드러내며 악마처럼 비열하게 낄낄 웃습니다. 강지연, 내 귀한 딸 목숨 살리고 싶으면 딱 이틀 안에 경찰이 못 찾는 인터넷 돈으로 내 통장에 50억 원 당장 꽂아 넣어. 안 그러면 이 아이 배 밑바닥에 숨겨 태워서 당장 외국으로 몰래 도망갈 거다.
강수아가 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 바들바들 떨다가 극도의 공포감에 그만 바지에 노란 소변을 지려버립니다. 이명숙이 어두운 방구석에서 불쑥 튀어나와 강수아의 굽은 등을 크고 거친 손바닥으로 아주 매섭게 짝짝 내리치며 악을 씁니다. 어디 재수없게 남의 방바닥에 오줌을 싸고 지랄이야. 내 엄마가 당장 돈 안 주면 넌 여기서 뼈가 썩도록 평생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굶어 죽는 줄 알아. 매서운 추위와 코를 찌르는 끔찍한 곰팡이 먼지 속에서 강수아가 캑캑거리며 기침을 하더니 이내 온몸이 불덩이처럼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강수아가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작은 눈동자가 하얗게 풀려가며 서서히 정신을 잃어갑니다. 강지연이 통화화면 너머로 들리는 강수아의 쇳소리 섞인 거친 숨소리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처절하게 애원합니다. 내가 내 돈 다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50억 원 당장 현금으로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수아 따뜻한 병원부터 데려가. 아이 숨 넘어가잖아. 제발 우리 수아 좀 살려줘. 박준호가 목에 굵은 핏대를 팽팽하게 세우며 고래고래 악을 지릅니다. 지금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꼬리 밟혀서 경찰에 잡히라고? 내 손에 돈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썩은 방문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줄 알아. 박준호가 강지연의 애끓는 눈물과 비명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통화를 일방적으로 뚝 끊어버립니다. 강지연이 막대한 돈을 주고 고용한 수십 명의 뛰어난 사설탐정이 커다란 사무실에서 여러 대의 화면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습니다. 탐정대장이 강지연의 휴대전화 협박 통화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반복해서 돌려 듣다가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며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사장님, 방금 협박 통화 목소리 뒤에 아주 미세하게 고물상 쇳덩이 자르는 기계 소리가 잡혔습니다. 그 동네 주변 거리에 깔린 감시 카메라도 방금 싹 다 뚫어서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키보드 자판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화면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탁 가리키죠. 드디어 정확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훔쳐탄 낡은 승합차 번호판을 위성으로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내일 철거를 앞둔 산동네 고시원 건물 3층 맨 끝 방입니다. 강지연이 로펌 변호사들이 법원 판사에게 직접 사정해서 급하게 받아온 아동학대 긴급체포영장 서류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쥡니다. 강지연이 느려 터진 경찰 병력을 기다릴 시간조차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사설 경호원들의 튼튼하고 거대한 검은색 대형 승합차 뒷좌석에 직접 뛰어오릅니다. 멍청한 경찰들 올 때까지 넋 놓고 기다리다간 우리 수아 죽습니다. 당장 그 썩어 빠진 고시원 건물로 차 출발시키세요. 단단한 방패와 무거운 쇠몽둥이로 온몸을 무장한 덩치 큰 사설 경호원들이 탄 차 세 대가 어두운 밤거리를 미친 듯이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거대한 차량들이 흙먼지를 거칠게 날리며 산동네 빈민가 고시원 건물을 순식간에 겹겹이 포위하고 도망칠 틈을 완벽하게 꽉 막아버립니다. 강지연이 덜컹거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3층을 매섭게 올려다보며 손가락을 번쩍 치켜듭니다. 저기 불 꺼진 저 방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방문 다 부숴버리고 당장 쳐들어가세요. 거구의 경호원들이 무거운 커다란 쇠망치를 번쩍 들고 비좁은 고시원 계단을 우르르 쿵쾅거리며 뛰어 올라갑니다. 경호원들이 3층 맨 끝 단칸방의 두껍고 딱딱한 녹슨 철문을 쇠망치로 쾅쾅 소리가 나게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끔찍한 굉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종이장처럼 박살나며
방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거칠게 쓰러집니다. 녹슨 철문이 방바닥으로 거칠게 쓰러지자마자 덩치 큰 사설 경호원들이 비좁고 어두운 방 안으로 우르르 들이닥칩니다. 박준호가 깜짝 놀라 창문 쪽으로 도망치려고 허둥대자 경호원들이 박준호의 무릎을 아주 세게 걷어차고 시멘트 바닥에 확 엎어뜨립니다. 경호원들이 저항하는 박준호의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쇠수갑을 꽉 채워버립니다. 강지연이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 옆에서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쓰러진 강수아를 발견합니다. 강지연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강수아를 와락 끌어안고 짐승처럼 처절하게 오열합니다. 수아야, 눈 좀 떠봐. 엄마가 왔어. 제발 숨 좀 쉬어봐. 강지연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겉옷을 벗어 강수아를 꽁꽁 감싸 안고 미친 듯이 비좁은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강지연이 건물 밖에서 문을 열고 대기하던 최고급 사설 구급차 뒷좌석에 훌쩍 올라탑니다. 강지연이 구급대원이 강수아의 흉부를 두 손으로 마구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두 손을 싹싹 비비고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죠.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수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방 안에 남은 강지연의 로펌 변호사들과 뒤늦게 달려온 험악한 인상의 형사들이 이명숙과 박준호를 둥글게 둘러쌉니다. 이명숙이 벌벌 떨며 방구석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마구 비비며 싹싹 빕니다. 아이고 형사님들, 우리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손녀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 데려온 것뿐입니다. 형사반장이 이명숙의 손목에 쇠수갑을 철컥 채우며 매섭게 호통을 칩니다. 입 다물어.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돈 뜯어내려 하고 죽기 직전까지 때린 끔찍한 범죄자들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가. 구급차가 찢어질 듯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최고급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섭니다. 강수아가 산소호흡기를 입에 달고 아주 위급한 환자들이 모여있는 중환자실 하얀 침대에 눕습니다. 한정민 회장이 발벗고 나서서 모셔온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3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강수아를 정성껏 치료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 강수아가 쿨럭쿨럭 얕은 기침을 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뜹니다. 강수아가 쉰 목소리로 아주 작게 입술을 달싹입니다. 엄마, 나 너무 추워. 엄마 보고 싶어. 강지연이 침대 옆에 무너져 내리며 강수아의 작고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엉엉 소리 내어옵니다. 수아야, 정말 고마워. 엄마가 다신 너 안 다치게 지킬게. 널 이렇게 만든 악마들 엄마가 아주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다 찢어밟힐 거야.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엄숙하고 차가운 형사재판 법정입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이명숙과 박준호가 죄수들이 앉는 딱딱한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재판장을 향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억울한 연기를 펼칩니다. 박준호가 훌쩍거리며 아주 뻔뻔한 목소리로 변명하죠. 판사님, 저는 그저 친딸이 너무 보고 싶었던 불쌍한 아빠입니다. 아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돈 이야기를 한 건 정말 멍청한 실수입니다. 강지연 측의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박준호가 5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법정 스크린에 아주 크게 틉니다. 녹음기에서 박준호의 악랄하고 비열한 협박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웁니다. 변호사가 돌봄 교사를 밀치고 강수아를 강제로 차에 태우는 선명한 자동차 영상과 영양실조 진단서를 재판장 책상 위에 탁 올려놓으며 아주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친딸을 곰팡이 핀 쓰레기장에 가두고 굶기면서 엄마에게 막대한 돈을 뜯어내려 한
아주 끔찍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들이 쏟아지자 이명숙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법정 바닥에 쿵 쓰러져 기절한 척 얕은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억울해서 당장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아주 차갑고 엄격한 표정으로 경위들을 향해 턱짓으로 지시합니다. 피고인의 가짜 연기에 절대 속지 마시고 당장 강제로 의자에 똑바로 앉히세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준호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법정을 울립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던 피고인이 친딸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뜯어내려 한 패륜 범죄입니다. 박준호에게 징역 15년을 내려주시고 친아빠의 권리를 평생 없애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판사가 아주 무거운 나무 망치를 쾅쾅쾅 3번 내리치며 단호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 박준호의 범행이 아주 악랄하므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강수아에 대한 모든 친권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박탈합니다. 범행을 도운 공범 이명숙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이명숙이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와 강지연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고 침을 튀기며 오열합니다. 지연아, 내가 늙어서 잠시 미쳤었나 보다. 제발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서 용서해다오. 늙은 시어미가 감옥에서 5년을 썩으면 난 그냥 뼈만 남아서 죽어. 강지연이 이명숙의 거친 손을 구두발로 확 뿌리치고 벌레를 보듯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봅니다. 당신들이 우리 수아한테 한 끔찍한 짓을 생각하면 징역 5년도 아주 가볍고 우스운 형벌입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평생 피눈물이나 흘리면서 비참하게 사세요. 강지연이 바닥에 나뒹구는 이명숙과 절망에 빠져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는 박준호를 향해 아주 매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강지연이 구두 굽소리를 경쾌하게 울리며 굳게 닫힌 법정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빠져나갑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변호사가 강지연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며 허리를 깊이 숙여 보고합니다. 사장님 지시대로 박준호의 남은 모든 예금 통장과 재산의 막대한 손해배상을 걸어 완벽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빚탕감 신청도 절대 못하고 평생 빚더미에 깔려 썩게 될 겁니다. 강지연이 맑게 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법원 대리석 계단을 아주 홀가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갑니다. 강지연이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정민 회장의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 뒷문 손잡이를 당겨 환하게 웃으며 올라탑니다. 회장님, 이제 제 인생을 갉아먹던 끔찍한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다 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수아가 병원에서 씩씩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출발해 주세요. 그로부터 딱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아주 매서운 겨울날입니다. 지방의 낡고 차가운 교도소 화장실에서 박준호가 영하의 날씨에 맨손으로 변기를 빡빡 닦고 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덩치 큰 죄수가 다가와 박준호의 뒤통수를 발로 툭 차며 조롱합니다. 어이 박준호, 돈 뜯어내려고 자기 핏줄 유괴한 쓰레기 주제에 화장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 당장 바닥에 있는 물기 싹 다 안 닦아. 박준호가 벌벌 떨며 차가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빕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채업자들한테 꺾인 손가락이 아직도 아파서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다시 깨끗하게 닦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덩치 큰 죄수가 박준호의 옆구리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밖으로 횡하니 나가버립니다. 치아가 몇 개 부러진 박준호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코를 훌쩍이며 엉엉 소리 내어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우리 지연이가 벌어온 돈으로 그 좋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평생 호강하며 살 수 있었는데 내 발로 다 걷어차 버렸어. 박준호가 차가운 변기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어린 여자한테 홀려서 전 재산 다 날리고 내 딸까지 건드리다니 내가 짐승만도 못하지. 나 이제 남은 9년 동안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 박준호는 면회 한번 찾아오는 사람 없는 캄캄한 철창 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같은 날 눈보라가 거칠게 치는 서울역 지하도 입구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고 병들어 특사로 일찍 출소한 이명숙이 갈 곳이 없어 낡은 옷을 껴입고 길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명숙이 쓰레기통을 미친 듯이 뒤져 누군가 먹다 버린 차가운 햄버거 반쪽을 주워 입에 허검지겁 쑤셔 넣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감옥에서 주는 콩밥이 100배 1000배 낫지. 뼈마디가 시려서 한 걸음도 못 걷겠네. 우리 준호는 감옥에서 나처럼 굶지는 않으려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명숙이 남이 버린 폐지가 가득 실린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빙판길을 위태롭게 걷습니다. 도심 한복판 광장에 설치된 아주 커다란 전광판에서 웅장하고 화려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전광판 화면 속에서 강지연이 화려한 옷을 입고 환한 조명을 받으며 아시아 여성 경제인 대상을 당당하게 수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강지연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식품 제국으로 우뚝 선 강지연 회장님, 이번 최고 경제인 대상 수상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지연이 여유롭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에 대고 차분하게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이 영광을 저를 묵묵히 믿어주신 수많은 직원과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 강수아에게 바칩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일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명숙이 전광판 속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강지연의 모습과 길바닥에 얼어붙은 자신의 비참한 꼴을 번갈아 봅니다. 이명숙이 가슴을 두 주먹으로 미친 듯이 퍽퍽 치며 더러운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아이고 내 속이야 배가 아파서 미치겠네. 내가 저 귀한 며느리를 발로 뻥 차버리고 이 추운 길바닥에서 쓰레기나 주워 먹고 있다니. 내가 눈이 단단히 삐었지. 이명숙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고 악을 쓰며 억울함에 발버둥을 칩니다. 준호 이 등신 같은 놈아. 네가 딴짓거리만 안 했어도 우리가 저 엄청난 돈 다 끌어안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쩜 나한테 일이 가혹하단 말이냐. 이명숙이 발을 구르다 미끄러운 빙판길에 쭉 미끄러지며 뒤로 심하게 넘어집니다. 무거운 폐지가 산처럼 쌓인 낡은 손수레가 이명숙의 몸 위로 무자비하게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이명숙이 무거운 짐 더미에 짓눌려 끔찍한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한편 강지연의 회사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미국 뉴욕 한복판에 대형 매장을 여는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행사장에서 백발이 성성한 한정민 회장이 강지연에게 두꺼운 주식 양도 서류를 건네며 환하게 웃습니다. 강지연 회장, 1년에 수천억 원을 버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강 회장의 그 천재적인 능력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내가 가진 이 회사의 모든 지분을 이제 강 회장에게 전부 다 넘기겠습니다. 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명예회장 자리로 아름답게 물러나겠습니다. 강지연이 한정민 회장의 두 손을 따뜻하게 꽉 맞잡고 허리를 아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한정민 회장님, 사기꾼들에게 쫓기며
벼랑 끝에 서 있던 제 얇은 손을 굳게 잡아주신 그 큰 은혜 평생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이 단단하게 닦아주신 이 길 위에서 제가 우리 회사를 세계 최고로 굳건하게 키우겠습니다. 강지연은 자신이 번 엄청난 개인 재산을 몽땅 털어 억울한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이들을 돕는 거대한 장학재단과 무료 법률센터를 세웁니다. 재단 설립을 축하하는 성대한 기념식 단상 위로 예쁜 하얀색 옷을 입은 9살 강수아가 씩씩하게 걸어 올라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강수아가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을 엄마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극복하고 아주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짓습니다. 강수아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수많은 사진기자 앞에서도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죠. 우리 엄마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만든 이 따뜻한 재단의 대표가 되어서 정말 가슴이 벅차고 기뻐요. 힘든 일을 겪는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앞장서서 밝은 웃음을 전해주고 많이 돕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수아의 사랑스럽고 씩씩한 모습에 크게 감동하여 아주 뜨겁고 우렁찬 박수갈채를 마구 쏟아냅니다. 강지연이 무대 아래에서 강수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살짝 훔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웃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살랑거리고 연분홍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아름다운 주말 오후입니다. 강지연이 화장기 없는 아주 편안한 옷차림으로 강수아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한강변 산책로를 여유롭게 걷습니다. 강수아가 길가에 떨어진 벚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주워 강지연의 손바닥 위에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강수아가 강지연의 허리를 두 팔로 꽉 끌어안으며 아주 행복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애교를 부립니다.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매일매일 엄마랑 이렇게 벚꽃길을 걷는 지금이 제일 좋아.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정말 행복해. 강지연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아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강수아의 이마에 입을 쪽 맞춥니다. 엄마도 우리 수아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예뻐. 수아야, 앞으로 무슨 험한 일이 있어도 엄마가 아주 단단하고 눈부신 갑옷이 되어서 널 평생 완벽하게 지켜줄게. 우리 수아는 늘 지금처럼 환하게 웃기만 해. 강지연이 잔잔하게 물결치는 맑은 한강 위로 황금빛으로 부서지는 눈부신 저녁 노을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강지연은 과거 시댁에서 겪었던 그 끔찍하고 아팠던 상처가 이제는 자신과 딸을 우뚝 서게 만든 튼튼한 걸음이 되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강지연이 그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자신만의 튼튼하고 찬란한 성을 완벽하게 세웠음에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며느리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능력한 아들만 감싸돌던 시어머니와 가족을 배신한 남편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부당한 희생을 강요한다면 결국 그 화살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요. 또한 벼랑 끝에 몰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지켜내며 당당하게 우뚝 선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통쾌함과 감동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과 권리는 남의 것에 기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땀 흘려 갖고 나갈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지혜로운 인생 경험을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